네,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님, 이 전국의 이목이 오늘 제주로 쏠렸습니다. 네. 이 고유정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무기징역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첫 소식을 좀 무거운 얘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소식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의붓아들까지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인 2시간 전인 오늘 오후 3시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이었다라는 고유정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1심 판결을 내린 분이 정봉기 부장 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의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만큼 고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다만 잠시 후에 또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가 없다. 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 전 남편 유족 측은 사형을 내달라는 의견서를 이 재판부에 낼 만큼 좀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유족과 방청객의 이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역시 오늘 굉장히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보니까 재판장에 많은 분들 모이셨습니다. 한 40여 명의 방청객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선고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의붓 아들의 아버지 홍모 씨가 좀 주위를 많이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의붓 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무죄로 선고되자 오열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모든 방청객들이 빠져나간 후에도 이분이 계속 재판장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좀 주변을 많이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정의 사형을 요구했던 그 전 남편 유가족 그리고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유정 사건은 처음에 전 남편 살해 건으로 시작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으로 해서 이제 재판에 오른 케이스인데요. 네. 당초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로 제시했던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잠들도록 약물을 투여한 증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의붓아들이 사망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고유정이 새벽에 깨어나서 컴퓨터라든가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범행의 명백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1심이잖아요. 사실 상급심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두 사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이제 사형을 요구한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항소를 할 것이고요. 네. 고유정 측 역시 고의성이 없고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은 결국 이 우발성, 고의성에 대해서 과연 상급 법원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 실제 범행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는 어떤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상급심은 법적인 판단을 달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키워드가 줬다 뺏는 나쁜 교육입니다.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좀 거칠죠. 키워드가. 줬다 뺏는 나쁜 교육입니다. 네, 고유정 사건만큼이나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이슈가 지난주 제주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한 차례 결과를 번복한 교원 임용 시험을 다시 또 재번복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응시생들의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서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뉴스 진행하면서 전해드렸는데 한 번 번복된 것도 사실 문제가 큰데 재번복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의아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7일 오전 10시에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명단에 체육과목 합격자 8명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날 오후 1시쯤에 교육청으로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네. 자신의 점수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 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이 점수를 확인을 했겠죠. 보니까 실기 점수 입력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항목을 잘못 기재해가지고 아예 실기 점수가 들어가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을 수정하고 7시간 후인 7일 오후 5시에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8등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줄 알았던 A씨. 순위가 11등으로 밀리면서 B씨가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네. 교육청이 10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렇죠.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을 실수였을 겁니다. 수도 있고. 단순 실수는 누구나 할 수는 있잖아요. 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시험 채점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결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실기 과목 5개 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할 때 4개만 입력을 했다고 해요. 하나를 빠뜨렸군요. 하나를 빠뜨려서.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7일 재공고로 합격한 B씨가 탈락 처리되고 네. 새롭게 C씨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 C씨가 처음에 7일 오후 1시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제 점수 한번 확인해 문제 봐주세요. 제기를 했던. 네,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응시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을 번복하다 보니 저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 합격, 불합격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응시생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또 요즘 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또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그럼요. 많은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험이 이럴진데 이때까지 시험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특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임용시험 등 기타 채용시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문 교육감의 사과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사실 교육감이 직접 잘못한 분은 아니죠. 하지만 교육 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이번 논란에 대한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처 입은 당사자들과 불평과 혼란을 겪은 도민들께 사과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도민들한테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직원 회의를 하면서 자기 부하 직원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번복 발표가 있었던 근데 10일에는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번복 발표가 있었던 13일 네. 그때 기자회견 때는 사과문을 서면으로 전달을 해서 직원이 대신 읽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당시 이성문 교육감 다른 일정이 없었고요. 집무실에 계셨어요. 그럼 더 이른바 이게 문제네요. 노쇼 사과인 셈이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성문 교육감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근데 취재를 해보시니까 이런 노쇼 사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걸 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감께서 좀 너무 대응 수준이 좀 아니한 거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과거에 좀 그렇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사과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의 흑역사, 뒷북 사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018년에 이 교육감 처형이 운영하는 제주 시내 한 호텔에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많은 행사를 열어가지고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사과 요구가 있었는데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만 결국 3월에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에 사과를 했고요. 다른 사건이 또 있죠. 2017년 고 이민호 군 네, 당시에도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결국 버티다가 20일 만에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16년에는 그 장애인 주차장에 관용차를 세워서 이른바 황제 주차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때도 처음에는 운전원의 개인적인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뒷북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번 일로 상처 입은 수험생과 또 관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